앞으로 MTA는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봄부터 교통혼잡료를 시행할 전망입니다. 뉴욕시에서 이번 독감 시즌 처음으로 어린이 독감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뉴욕시에서는 최근 3주간 감염자 폭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러싱 한인운영 노래방 인근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뉴욕시경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뉴욕주 및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이 소폭 상승합니다. 뉴저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도 15달러 13센트로 인상됩니다.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이 대학에 취업하려다가 실패한 대학 교수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 일대를 중심으로 폭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지지율이 28%까지 하락하며 1996년 이후 역대 시장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찬원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가 맨해튼 교통혼잡료 권장안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교통혼잡료는 내년 봄부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혼잡료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15를 내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는 교통이동성 검토위원회가 제안한 교통혼잡료 권장안을 9대1로 승인했습니다. 이사회가 교통혼잡료 권장안을 승인한 만큼 앞으로 MTA는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봄부터 교통혼잡료를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받게 됩니다. 승인된 권장안에 따르면 MTA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승용차 기준 $15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형 트럭은 $36 등 교통혼잡료가 승용차의 2배 전후입니다. 교통혼잡료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야간에는 75% 할인을 제안했습니다. 이중 부과라는 지적에 따라 홀랜드, 링컨, 퀸즈, 미드타운,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등 4개 유료 터널을 통과해 맨하탄으로 진입한 경우에는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통혼잡료를 $5 할인합니다. 택시, 우버, 리프트 등에도 교통혼잡료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지만 업계의 반발이 워낙 커 이 부분은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널 리버 MTA 회장은 앞서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해왔던 만큼 이변이 없는 이상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공개 검토 기간에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60일이 지난 후 MTA 이사회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 대한 최종 표결을 하게 됩니다. 뉴욕주에서 교통혼잡료 개념이 처음 언급된 시점은 1970년대부터이지만 매번 정치 이슈와 반대 의견 때문에 무산돼 왔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역시 맨하탄에 진입하는 차량에 교통혼잡료 $8를 부과하려 했지만 뉴욕주 의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이번의 경우 2019년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 재임 당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적 토대는 이미 마련됐으며 연방정부의 환경 영향평가도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뉴저지 주정부는 소송으로 맞설 계획이며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 판결에 따라 교통혼잡료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에서 이번 독감 시즌 처음으로 어린이 독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시뿐만 아니라 주 전역에 걸쳐 독감 환자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감 주사를 반드시 맞을 것과 손 씻기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 카운티에서도 이번 시즌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된 가운데 뉴욕주 보건국이 의료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임무 지침을 내렸습니다. 제임스 맥도널드 주 보건국장은 뉴욕주에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하지 않은 의료인들은 환자들과의 접촉에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며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후 6개월부터는 반드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며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시도 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사이 새 환자가 약 25% 증가하며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주간 뉴욕시 독감 감염자 수는 2,053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주보다 25%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뉴욕시에서는 최근 3주간 감염자 폭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 58%, 셋째 주 66% 등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독감 환자가 폭증했던 작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가장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뉴욕시 독감 수준을 2주 연속 높음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주는 11월 마지막 주 집계된 독감 환자는 총 3,375명으로 전주보다 42% 증가했으며 이는 CDC 기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에 접어들며 독감뿐 아니라 코로나19와 RSV 등 호흡기 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어 백신 접종과 자주 손 씻기 등 적절한 예방 조치가 요구됩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플러싱 한인 운영 노래방 인근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뉴욕시경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용의자는 아시안으로 추정되며 사고가 발생한 곳은 비교적 안전한 노던 블루버드 인근 대로여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NYPD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쯤 노던 블러바드 161 스트리트 H 노래방 인근에서 검은 후드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쓴 남성이 맞은편 길에 서 있던 43세 여성을 돌연 골목 안쪽으로 끌어당겨 성범죄를 저지른 후 달아났습니다. 아시안으로 보이는 이 용의자는 밝은 피부에 마른 체격을 가졌으며 밝은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운동화를 신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안정을 찾은 상태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골목 인근은 룸사롱 등 유흥식당이 밀접한 곳이지만 새벽 시간대의 유동인구는 적은 편입니다. H노래방 대표는 CCTV 영상 화면을 NYPD에 제공하고 노던 블러바드는 한인이 많고 길이 넓어 안전한데 사고가 일어나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퀸즈 내 아시안이 운영하는 스파를 돌며 강도, 폭행 및 강간 등을 일삼은 40세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 40세 샤하부 우스만은 지난달 26일부터 4일까지 총을 들고 스파 내에 진입해 현금을 빼앗고 스파 내 여성 머리에 총을 겨누기도 했으며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용의자들은 또 한 남성에게 총을 가격한 뒤 달아났는데 피해 남성은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용의자 우스만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추가 남성 용의자 1명을 쫓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새해부터 뉴욕시 주 및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이 소폭 상승합니다. 뉴욕시 노동국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 나서, 서픽,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6, 뉴욕주 나머지 지역의 최저임금은 $15로 오릅니다. 전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는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협상하며 최저임금을 시간당 $17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뉴욕시 일원의 최저임금은 연간 50센트씩 올라 2025년 $16 50센트, 2026년까지 $17가 됩니다. 뉴저지주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15 13센트로 인상됩니다. 이는 당초 예정보다 13센트 더 높은 금액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머피주 지사가 발효시킨 최저임금 인상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을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올려 2024년 1월 1일을 기해 $15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 당초 예정됐던 $15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법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격히 오를 경우 이를 반영해 인상폭을 $1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올 1월 최저임금이 $14 13센트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의 $14 13센트보다 $1 올라 $15 13센트로 결정됐습니다. 직원 5명 이하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들의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80센트 오른 $13 73센트가 적용됩니다. 또 팁 근로자는 내년 최저임금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5 26센트를 유지합니다. 만약 최저임금과 팁 수입의 합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에는 고용주가 나머지를 채워서 지급해야 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이 대학에 취업하려다가 실패한 대학 교수로 밝혀졌으며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계속해서 전자 기자입니다. 경찰과 대학 당국에 따르면 경영대학에 있는 프랭크 앤 에스텔라 빌딩과 학생회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는데 건물 4층에서 총격이 시작돼 용의자가 이후 몇 개 층을 올라간 뒤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학생들은 건물 밖에 모여 식사나 게임을 하고 있었다며 범인을 사살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이 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We had to close the door and barricade all the tables up, about 6 tables up, to make sure that the door wasn't coming out. I was just sitting on the steps out in the open, and there was like an event going on, like there was like a Lego party, and everyone's just kind of concerned and looking around, and then boom, everyone's running. And I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 I was like, I guess we're all running, I'm running. AP는 사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용의자가 최근 이 대학에 지원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재 이스트캐롤라이나 대학에 근무한 적이 있는 교수라고 전했습니다. CNN도 용의자가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에 연고가 있는 67세 교수라고 보도했습니다. 캐럴린 굿맨 라스베거스 시장은 X에서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소식이라며 사법당국이 대응하는 동안 캠퍼스의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애도했습니다. 이 대학에는 학부생 약 2만 5천 명, 대학원생 약 8천 명이 재학 중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 일대에 심한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 일대를 중심으로 폭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에 따라 북부지방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월 평균 기온보다 높은 따뜻한 날씨를 보이며 주말 동안 내리는 강우량은 대부분이 눈보다는 비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돌풍이 광범위하게 불어닥치며 수백만 주민에게 정전 및 교통 정체 등 피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주말 악천후는 급속히 확산하면서 북동부 지역 전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시속 50에서 70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불어닥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기상센터는 폭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고 전기가 끊기는 등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악천후에 따라 이번 주말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가급적 계획을 수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95번 도로의 상황이 비바람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폭풍을 동반한 폭우는 뉴욕뿐 아니라 뉴저지, 커네티컷, 트라이스테이트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 이후 기온이 떨어지며 일요일 밤부터 급속히 추워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길이 얼어붙으며 미끄러울 수 있어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연간 15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통해 기상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첨단 기상위기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빈번하고 강렬하며 예측할 수 없는 폭우, 폭설, 폭풍을 맞이하고 있다며 대학 연구센터 및 주 비상관리국이 협력해 중요한 기상 정보를 수집하고 위기 상황에 민감한 결정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올버니 대학교에 설립될 뉴욕주 기상위기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국립기상청이 제공하는 고품질 기상 정보와 뉴욕주 미소넷의 추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중요한 인프라 및 현장 대처 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는 이 센터에 연간 15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약 10개의 풀타임 자리와 파트타임, 전공학생 및 인턴십을 통해 데이터 컴퓨팅 제품 개발, 센터 운영 장비 구매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최근 에릭 애덤 뉴욕시장의 업무 수행 능력 및 리더십 등에 대해 평가하는 여론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에릭 애덤 시장의 지지율은 28%까지 하락했으며 1996년 이래 뉴욕시장 가운데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지지율이 28%까지 하락하며 1996년 이후 역대 시장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뉴욕 시민들이 애덤스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매우 냉정하게 드러났습니다.
퀴니피악 대학교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유권자 중 28%만이 애덤스 시장이 재임 중 수행한 업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58%는 애덤스 시장의 업무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퀴니피악 대학 여론조사국은 임기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1996년 이후 뉴욕시장 중 최저를 기록한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며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1990년대 퀴니피악 대학이 뉴욕시장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주요 의제인 범죄와 망명 신청자 위기 상황, 교육 및 노숙자 문제, 주택 문제 등에 있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망명 신청자 문제로 인해 일식주를 지원하며 뉴욕 시민들이 세금이나 교육, 치안에 투자되지 못하며 치안과 교육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뉴욕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불법 선거자금 관련 FBI 조사뿐 아니라 애덤스 시장이 뉴욕시경으로 근무했던 지난 1993년 당시 같은 직장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500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애덤스 시장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뉴욕시청 관계자는 뉴욕시 범죄율을 감소하고 일자리는 증가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수십억 달러를 노동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며 애덤스의 리더십으로 인해 시행정부는 최상의 결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전략가 바실 스미클은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고 임기가 2년 더 남은 상황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의 대화 및 만남의 자리를 더 자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은 하원 본회의에서 김치의 날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결의를 축하하는 기념식이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캐넌 코커스룸에서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에는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영킴 의원은 20년 전 의회 직원으로 일하면서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가 기념일이 되는 걸 봤는데 이제 김치의 날이 기념일이 되니 감회가 새롭다며 그만큼 한인 사회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치의 날 결의와 기념식 개최를 주도한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앤디 킴,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 역시 기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주 뉴욕 한국문화원이 올해로 설립된 지 44주년을 맞아 맨하탄에 있는 더 타임즈 센터에서 송년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날 콘서트에는 관객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융훈천은 슈만의 헌정과 드보로작의 피아노 5중주, 강순미 작곡가의 피아노 5중주를 위한 아리랑 판타지를 연주했습니다. 피아노 5중주는 뉴욕 필하모닉 스트링 퀄텟과 협주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윤흥천은 보스턴에 있는 뉴 잉글랜드 컨서바토리와 매사추세츠에 있는 월넛힐 예술고등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데뷔 뮤대를 갖고 유럽에서 연주 활동을 펼쳤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락한 가운데 휘발유 가격은 11개월 만에 최저를 찍었습니다. 휘발유 평균 소매가는 갤런당 3달러 2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9월 중순 고점 대비로는 15%가량 하락한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휘발유 평균 가격이 3달러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실화할 경우 이는 2021년 이후 처음이며 연말 쇼핑, 여행 시즌을 앞두고 미국의 소비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비오페크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럭스의 감산 방침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수요 감소 등으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부동산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맨하탄 오피스 건물의 평균 방문율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의 70%를 기록했고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10월 마지막 주 오피스 방문율은 77%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드타운 사우스의 오피스 복귀율이 76%로 가장 높았고 다운타운은 60%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0월 주중 전철 승객 수는 2019년 이용객의 70% 수준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주중 전철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이전의 60%를 밑도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70%까지 증가한 것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